네, 이번 시간에는 플래시에서 이제 사운드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사운드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 조금 컨트롤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플래시 게임 같은 걸 제작을 했을 때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컨텐츠 자체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밍숭밍숭하고 너무 심심하게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컨텐츠를 봤을 때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와 들어가지 않은 컨텐츠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큰 차이를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플래시에서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운드를 플래시로 불러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재 플래시 화면에서 외부에 있는 사운드 파일을 갖고 오겠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냐면요. mp3, 가장 대표적인 파일이 mp3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웨이브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웨이브 파일을 갖고 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같은 mp3나 웨이브 파일을 만들 때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잖아요. 만들 때 헤르츠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헤르츠를 저장할 때 128헤르츠 이하로 제작되어져 있는 mp3나 웨이브 파일만 플래시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시면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런 퀵타임 프로그램을 깔면 그거보다 더 많은 다양한 그 음악의 사운드 파일을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퀵타임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해 놓으시면 해당 코덱이 굉장히 많이 깔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운드를 더 불러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제가 사운드 파일을 하나 불러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 자, 사운드 파일을 먼저 불러오려면, 여러분, 컨트롤 R키. 자, 컨트롤 R키. 또는, 임포트 스테이지. 자, 요 컨트롤 R이죠? 이렇게 눌러보면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 파일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사운드들 있죠? 자, 첫 번째 사운드를 선택해서 열기를 딱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불러왔어요. 자, 불러왔는지 안 불러왔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F11번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사운드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운드를 불러오면 최초 라이브러리 상에 불러온다.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 적용을 하고 싶어요. 자, 프레임에다 적용을 하고 싶으면 자, 해당 사운드를 그대로 이렇게 스테이지에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사운드, 자, 이렇게 음파 파장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운드를 바로 그냥 스테이지에 드래그를 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다. 한번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서 사운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러한 사운드가 하나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요런 사운드들을 보통 우리가 루프 음이라고 얘기해요. 루프, 계속 끊기지 않고 반복되는, 자, 끊기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사운드들을 우리가 루프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된 사운드를 다시 빼고 싶어요. 다시 빼고 싶을 때는 자, 밑에 프로퍼티스를 보시면요. 현재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명이 나오죠? 이렇게 사운드 명이 나오는데 여기를 딱 눌러서 None 이렇게 딱 해주면 얘 사운드가 해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등록시키는 방법과 다시 해제시키는 방법, 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예, 컨트롤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사운드를 딱 갖다 놨어요. 저기 사운드를 갖다 놨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싱크 부분이라는 부분이에요. 싱크. 자, 싱크. 자, 싱크 부분을 누르면 이벤트, 스타트, 스탑, 스트림 이렇게 네 가지로 속성이 정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벤트. 자, 이벤트는 뭐냐? 자, 이벤트는 제가 여기다 한번 텍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벤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스타트, 스탑, 스트림.
스타트, 스톱, 스트림. 자, 이 네 가지 속성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사운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벤트. 자, 현재 프레임 싱크가 이벤트로 되어 있죠?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보면요. 자, 이벤트라는 것은 잘 기억하고 계세요. 프레임 길이와 상관없이 들어간다. 프레임 길이와 상관없이 처음 시작된 사운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20프레임에 가서 F5번 눌렀어요. 자, 20프레임에 가서 F5번 눌렀고요. 하지만 제가 F5번 쭉 눌러보면 사운드의 길이는 이만큼 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길죠? 자, 사운드 길이는 이만큼 길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 20프레임까지밖에 프레임을 연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운드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이벤트는 프레임 길이와 상관없이 쭉 플레이는 되지만 단 만약에 지금 컨트롤 엔터 키 눌렀을 때 이 마커가 플레이를 했다가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를 했다가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를 했다가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를 했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SWF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쵸? 계속 시작할 때마다 사운드가 겹쳐서 이렇게 쭉 겹쳐서 플레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이벤트로 처리할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액션을 더 배우겠지만 스톱이라고 입력을 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 스톱을 넣어주게 되면 플레이가 된 다음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쵸? 더 이상 이게 반복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운드가 분명히 길이는 길어졌지만 프레임은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그냥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사운드 길이만큼만 플레이를 해주고 멈춰버리죠? 멈춰버려요. 자, 이럴 때는 자, 현재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곳 옆에를 보면요. repea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repeat 1이라고 써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한 번만 실행을 해라. 내가 만약에 2라고 써주면 두 번만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 길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을 눌러보면 루프, 그쵸? 루프를 해주면 이 음악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속 길이와 상관없이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쵸? 분명히 20프레임에서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길이만큼 플레이를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루프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운드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벤트의 속성이에요. 좀 아시겠나요? 자, 이벤트 프레임 길이와 상관없이 실행된다. 프레임이 겹쳐지면 반복 실행된다. 그쵸? 자, 그 다음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스타트라는 게 있네요. 스타트. 자, 스타트. 자, 스타트는 뭐냐? 자, 컨트롤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확인해보면 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벤트로 해놨을 때 루프와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지금은 스톱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죠. 자, 제가 이 스톱을 지워볼게요. 자, 스톱을 지워보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스톱이 없는 상태에서 이벤트였을 경우에는 한번 실행을 하고 또 겹쳐서 음악이 나오고 또 겹쳐서 음악이 나오고 또 겹쳐서 음악이 나왔어요. 그쵸? 자, 하지만 지금은 스타트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는요, 이 음악의 길이가 짧던 길건 상관없이, 프레임의 길이와 상관없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명히 제가 스톱을 뺐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여기서 계속 반복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벤트는 분명히 이렇게 사운드가 겹치지만 스타트는 사운드가 이 프레임이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플레이를 해주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이벤트 속성과 약간 다른 점이죠. 그쵸?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톱. 자, 스톱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특정 어떠한 액션에 의해서 플레이를 시켜주기 전까지는 지금 사운드를 넣어도 실행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돼요. 플레이 사운드라든지 나중에 액션 시간에 우리가 액션으로 지금 사운드는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어떤 액션에 의해서 사운드를 플레이 시킬 때 그때는 우리가 스톱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많이 사용은 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스트림이죠. 자, 마지막 스트림. 자, 스트림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쵸? 약간 이거는 계속 음악이 끊기죠? 제가 프레임을 좀 길게 가볼까요? 자, 이거는, 자, 스트림은 뭔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스트림은 말 그대로, 현재 사운드가 들어가져 있는 프레임 길이만큼만 플레이를 해준다.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 플레이가 되고, 끝나면 다시 또 처음으로 오잖아요. 그쵸? 그럼 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중간에 F6 끊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자, 스트림은 프레임 길이만큼만 플레이가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좀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벤트, 스타트, 스탑, 스트림 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이벤트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에 맞게 이벤트나 스타트나 스탑이나 스트림이나 이거를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 플래시 게임을 제작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사운드를 어떻게 넣고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